심층 분석, 환율은 폭등하는데 외환 보유고는 오히려 증가? 서학개미 탓이라고요?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 말이 클리닉이지 사실상 오늘도 세계 경제의 관짝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남자, 민수 오빠입니다. 오늘은 환율은 폭등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오히려 증가했다? 그리고 정부가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 오른다는 희대의 레전드 멘트를 날린 상황. 이걸 듣는 순간 저는 아이 나라 이제 경제 설명할 때 물리학 말고 무속학 배워야 되겠다 하고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과거에는 환율 오르면 외환 보유고가 하락, 이게 당연했다. 옛날 정부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환율이 뛰면 외환 당국이 달러 풀어서 시장 안정, 이 공식이 거의 국룰이었어요. 왜냐? 환율 폭등하면 물가 터짐, 수입물가 압력, 민심도 터짐. 당신 뭐했냐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개입함. 그래서 환율이 치솟는 시기마다 외환 보유고는 항상 감소했죠. 이건 진짜 문제없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고 세계 어느 나라든 비슷해요. 근데 최근 환율은 폭등하는데 외환 보유고는 오히려 증가? 여기서 저는 바로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외환 보유고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이건 마치 환자 열이 42도인데 체온계 정상입니다.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이러는 수준. 의사로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환율 시장 개입 안 했다? 결론은 딱 하나죠. 정부가 시장에서 달러를 안 풀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3-1 개입할 의지가 없다. 즉, 환율 올라가도 돼. 애국심으로 버텨봐. 어차피 수출 기업들 좋아하잖아. 이 마인드. 문제는 지금 환율이 단순히 수출 경쟁력 때문에 오른 게 아니란 것. 글로벌 자금 이탈, 금리 차, 지정학 리스크, 외인 매도, 국채시장 불안, 소비 둔화로 인한 성장 우려,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이런 복합적 구조적 문제로 환율이 오르는 건데 그걸 수출기업 좋아하니까 괜찮지? 로 넘기면 이건 그냥 경제자살행위, 3-2 개입할 여력이 없다. 이게 더 무서운 시나리오. 외환 보유고가 증가했다 라고 발표하지만 그게 실탄이 늘었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외환 보유고라는 게 전부 손에 쥔 달러가 아니라 대부분 운용 중인 자산이에요. 국채, 예치금, SDR, IMF 포지션, 금, 이런 복잡한 구성이라 금액 자체가 늘었다고 해서 시장에 풀 현금성 달러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 국채나 SDR 가치는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즉, 달러 강세 보유자산 평가액 증가. 그래서 표면적으로 외환 보유고 증가. 즉, 개입을 안 했으니까 외환 보유고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 보이는 거지. 그게 정말 더 튼튼해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정부는 개입을 안 했을까? 왜일까? 제가 경제학자로 10명 모여서 토론해봤습니다. 물론 제 뇌 안에서 10명이 싸움. 결론은 3가지. 4-1 개입할 실탄이 부족하거나 위험해졌다. 이게 제일 무섭죠. 김칫국 마시면 안 되지만 실탄이 넉넉하면 개입합니다. 민심 잡고, 물가 잡고, 수입물가 덜 미치고, 기업들도 좋아하고. 근데 지금 외환 보유고의 구성품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쓸 수 있는 달러가 예전만큼은 아니네? 이 상황이면 개입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음. 4-2 달러 강세를 정책적으로 용인하는 것. 즉, 수출기업 회복, 무역수지 개선, 성장률 방어, 세수 증가. 이걸 노리고 환율을 억지로 낮추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의 환율은 이미 수혜 수준을 넘어서 위험지대입니다. 수출기업 도와주려고 환율 올린다는 건 차에 불 붙었는데 추워서 좋다, 이러는 거랑 비슷함. 4-3 환율 이슈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 여기서 이제 최강 레전드 멘트 등장. 환율이 오른 건 서학개미 때문이다. 네? 이게 진짜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서학개미가 환율 올릴 정도로 달러를 쓸어 담았으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 이렇게 안 망신당해요. 그분들은 요즘 돈 벌어서 달러 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찍히고 있어서 눈물 닦기도 바쁜데요? 이건 진짜 집에 불난 원인을 고양이 방귀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느낌. 환율 폭등 외환 보유고 증가 무엇을 의미하나? 이 조합 자체가 한국 경제의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 진짜로 개입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불안정성 증가, 외환 보유고 평가액 증가가 전부라면 실탄은 줄었을 수도 있음. 정부가 환율 급등의 원인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물가 폭발 위험, 수입 중소기업자 영업자 부담 증가, 집값 상승 압력, 국제 신용 등급의 부정적 요소 추가,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외인 더 이탈. 이게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국 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성 확대, 채권시장 불안 금리 상승 압력, 기업 대출 비용 증가 투자 위축, 가계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민간 소비 악화. 이게 뭉치면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서학개미 탓 프레임은 왜 나왔나 민수 오빠의 촌철살인 버전. 진짜 이유는 단 하나.
환율 폭등의 책임이 정부 정책 경제 기조 때문인지 묻기 싫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물타기입니다. 서학개미는 시장에 참가한 개인 투자자들일 뿐인데 국가 환율이 그들 탓? 이건 진짜 집값 오른 건 너네 국민들이 집을 사서 그렇다. 이 논리랑 똑같음. 그러면 정부는 왜 있나요? 7. 그럼 앞으로 환율은? 민수 오빠 전망. 단기. 개입 안 하면 1,500원대 상시화 가능. 미국 금리 결정 따라 더 튈 수도. 중기. 한국의 성장률 지표, 소비 지표가 회복 못하면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 더 커져서 1,500에서 1,600 구간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음. 장기. 구조적으로 달러 강세 시대라 1,300 밑으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 8. 결론 환율 폭등이 서학개미 때문에라는 말이 왜 위험한가? 이 내러티브의 가장 위험한 점은 진짜 원인을 가리면서 정책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환율은 민간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수입물가, 식품 가격, 에너지, 주거비, 교육비, 원자재, 기업 운영비 다 올라요. 환율은 절대 장난 아닌 지표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서학개미 탓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한국 경제가 지금 정확한 진단조차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엔딩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 오늘 처방. 환율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승 원인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리는 흐름.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진단, 투명한 설명, 시장과의 신뢰 회복이에요. 오늘도 현명한 의사 민수 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에서 경제의 병소를 싹 다 도려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무섭지만 아는 만큼 덜 당합니다.